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저 화려한 빌린딩 숲을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딱 7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멈춘 직후의 한반도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도시 전체가 그냥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민둥산,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꼬리표. 당시 미군 사령관 메가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예언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00년은커녕 단 2030년 만에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의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인들에게만 흐르는 특별한 유전자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오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눈물과 광기의 기록, 한강의 기적, 그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 위에 세워졌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1950년대로 돌아가 보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단돈 67달러였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당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보며 참 불쌍한 나라다 라며 구호 물자를 보내주던 시절이었어요. 서울 시내는 그냥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길거리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죠. 말 그대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선택한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바로 사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에게는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가진 건 오직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머나먼 독일로 떠납니다. 남자들은 지하 1000m가 넘는 뜨거운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가 되었고, 여자들은 시신을 닦는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그 어둡고 습한 지하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를 견디며 곡괭이질을 하던 그 청춘들을 말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보낸 월급은 당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트남의 정글로 목숨을 걸고 떠난 군인들,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잠을 줄여가며 건설 현장을 지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외화벌이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라는,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나에 대해서 끊겠다는 한국인 특유의 한과 도끼가 만들어낸 사투였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돈은 모았는데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가 문제였죠. 여기서 한국은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은행이나 전문가들은 한국에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너희는 기술도 없으니 그냥 신발이나 옷 같은 가벼운 물건이나 만들어서 팔아라 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철강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라며 중화학 공업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아십니까? 제철소를 짓겠다라는데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철강이냐, 그냥 농사나 지어라 라는 비아냥만 돌아왔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입니다. 그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끌어와 제철소를 짓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저 앞에 보이는 영일만 바다에 코박고 죽자. 일명 우향우 정신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비장하죠? 그런데 그 비장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포항제철은 쇳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라는 말처럼 여기서 나온 철이 대한민국 자동차의 뼈대가 되고 거대한 배의 몸체가 되었습니다. 조선업은 또 어떻고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이미 전설입니다. 배를 만들 도크도 없고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영국 금융가를 찾아가 거액의 차관을 빌리려 했습니다.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죠. 그때 정 회장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죠. 보쇼, 우리 한국인은 이미 1500년대에 이런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요. 우리가 배를 못 만들 것 같소? 이 말도 안 되는 배짱에 감동한 영국인이 결국 돈을 빌려줬고 울산의 모래사장 위에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무슨 무협지 같은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맨바닥에 헤딩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수준의 추진력이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작은 개천 수준이던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도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쌀쌀돈도 없는데 길바닥에 돈을 뿌리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 길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이 되어 물자를 실어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정부의 주도와 기업가의 배짱만으로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엔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관기에 가까운 교육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본인은 굶어도 자식은 대학 보냈습니다. 팔고 땅 팔아서 등록금 냈다고 해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자원의 빈곤을 지식의 풍요로 메꾸려 했던 이 처절한 몸부림이 훗날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IT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겁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한국은 이제 단순 제조국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 진입합니다.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이 우리도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TV나 만들던 나라가 무슨 반도체냐라고요?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지독한 근성이 결합하자 무시무시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릴 기술 격차를 단 2세 3년 만에 따라잡아 버린 거죠. 밤낮 없이 연구실 불을 밝히던 공학도들의 눈물이 모여 지금의 반도체 강국 코리아를 만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진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어땠나요? 나라가 망했다며 전 세계가 등을 돌릴 때 한국인들은 집안에 숨겨둔 금반지, 돌반지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나라 내가 살리겠다며 줄을 선 그 모습에 전 세계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위기 앞에 저토록 단단해지느냐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한때 미군이 던져주던 껌과 초콜릿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K-팝, K-드라마로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953년 메가더 장군이 말했던 100년의 재건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매년 수조 원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어디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 속에 살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땀이었고 누군가의 목숨이었으며 우리 선배 세대들이 기꺼이 짊어졌던 가난이라는 십자가 덕분이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식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기록이자 승리의 서사시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70년 전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에서 굶주림에 떨던 한 소년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강남대로에 서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믿기지 않아 엉엉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그 소년이 꿈꿨던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이 기적의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이 위대한 여정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